안녕하십니까. 경화학 강의를 진행하게 될 장예진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기본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강의에 앞서서 잠깐 공부하는 방법이나 어떤 이 경비지도사 자격증에 관련된 설명을 미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에 제1회 경비지도사 시험을 첫 실시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계속 시험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경비지도사 시험 합격이 중요도는 아마 여기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 순견 어떤 경찰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가산점이 4점이 가산점이 부여가 되고, 그다음에 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점을 부여하시는 분들은 한 20점의 점수를 가산 어떤 그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바로 뭐 이런 자격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합격하고 나서 소정의 교육, 4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셔야만이 자격증을 부여받으시고요. 그래야 현장으로 나가셔서 직접 이제 교육을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경비 지도사는요, 준관리자급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경비원들의 지도, 감독, 교육, 관리, 어떤 기록을 유지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뭐 경찰서나 소방서의 어떤 업무의 연락과 협조 같은 체제도 경비 지도사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경비업법에서도 나와 있지만 신임 경비원들을 28시간 교육을 시키고, 그거는 그 경찰청에서 지정한 교육 기관을 통해서 28시간의 교육을 받고요. 그분들이 현장에 돌아가셔서 교육을 또 한 달에 4시간의 교육을 또 받고 있습니다. 특수경비원 같은 경우는 한 6시간의 교육 이수를 받고 있듯이 그 시간만큼은 경비 지도사들이 그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경비 지도사가 하는 일이 꽤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월 4시간의 교육, 경비업법에 아예 법으로 제시되어 있는 교육 시간에 대해서 경비 지도사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비 지도사는 일반 경비 지도사와 기계 경비 지도사로 나뉘고 있죠. 그래서 일반 경비 지도사 같은 경우는 시설 경비원, 그 다음에 호송 경비원, 신변 보호원, 그 다음에 특수 경비원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기계 경비 지도사는 기계 경비원만 교육을 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수 경비원 같은 경우는 일반 경비원하고 좀 달리 88시간의 교육을 이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경비 지도사와 기계 경비 지도사의 어떤 시험 과목의 체제는요. 1차 같은 경우는 법학개론과 민간 경비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차 시험에서는 경비업법 그리고 경호학, 이제 소방학이랑 범죄학, 경호학 중에 하나 택일인데 여러분들 이 선택에 있어서 경호학 강의는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경비지도사 공부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기본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그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중점적인 거를 우선시 되어야겠죠. 그래서 각 과목들, 아마 2차, 1차가 면제가 대상자이신 분들은 아마 2차 시험 준비를 하시게 될 텐데, 1차 시험 그 준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민간경비론을 정확하게 좀 섬세하게 이 정리를 해두신다면 경비업법과 경호학이 아마 공부하실 때 그다지 어렵다라고 느끼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기본은 거의 민간경비론에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경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같이요. 경호학만 내용을 안다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대부분 출제할 만큼 너무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된 상황이라서 민간경비론에 있는 내용들도 조금씩은 아셔야 됩니다. 그 용어가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만이 경호학 문제를 푸시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뭐 다른 시험들하고는 어떤 달리 시험의 규정이 뭐 엄격하진 않습니다만 뭐 매년 비슷한 유형들이 계속 기출문제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요, 문제들이, 응용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건을 응용해서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번에 그 법이 조금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실의 법령도 바뀌었고요. 또한 뭐 7년에서 10년이라는 숫자로 또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100%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개정이 중간중간 개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업법 같은 경우도 4월 며칠부로 4월 20 며칠 경우로 아마 뭐가 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고 그 부분은 100%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기출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어보시고요. 근데 이게 법이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 문제를 조금 제외하고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해하시기 좀 쉽고요. 그리고 늘 중요한 거지만 문제를 풀고 나서 틀린 문제를 그냥 외우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린 문제들은 따로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설명과 뭐 부연된 설명들을 쭉 나열을 하신다면 아마 시험장에 가셔서 그것만 정리해서 보신다 하더라도 좋은 성적을 거두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시험의 어떤 경쟁률이 좀 계속 상당히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다 힘드시겠지만 제가 강의에 있어서는 뭐 민간 경비론 부분이 좀 거론되는 부분도 있다라면 그 부분도 같이 부연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과 또한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습득을 하신다면 아마도 좋은 성적을 저는 거둘 거라고 꼭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제1장에서는 경호학과 경호라는 부분을 시작을 해서 경호의 정의나 정의나 경호, 경비에 대한 분류나 법원, 이론적인 배경, 목적, 원칙,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역사 같은 경우는 경찰학이나 어떤 군사학, 경호학들이 다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는데 군사의 형태로 띈 역사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읽어보신 데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마 조선이나 고려시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군사적인 성격을 좀 많이 띠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2장에서는 경호의 조직이 시작됩니다. 조직, 여기에서는 의와 특징, 이쪽 구성에서는 역사가 앞부분에 좀 빠져나왔고 주체나 객체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체 같은 경우는 경찰청 소속의 경비과냐 아니면 뭐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주관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고요. 객체 같은 것은 그 경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경호 조직에 관련된 것들 뭐 보면은 어떤 법률에 관련 것도 조금 거론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경호 업무의 수행 방법. 대부분 다른 교재에서는 경호의 작용이라는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이 수업에서는 경호 업무 수행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3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엔 업무 수행 방법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겠죠. 그래서 수행 절차, 경우의 수행 절차가 어떻게 일어나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협조를 하고 사전 예방 경호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경우에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사후 보고하는 이런 체제와 경호 업무 수칙의 원칙 그 다음에 사전 예방 경호에서 선발 경호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행사장이나 어떤 본 경호의 활동의 절차들을 얘기하고 있겠고요. 근접 경호 수행 방법에서는 경호 대상자를 근접해서 하는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출입자 통제 대책이 있는데 출입 통제에 관련된 얘기라서요. 행사장 경호를 할 때 수행 방법이나 어떤 출입문에 관련된 수행 방법들이 나올 수 있고요. 여기는 또 위기사항 대응 방법과 경호안전 대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책들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우발 상황 대응법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파트를 달리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서는 위기상황 대응 방법, 경호안전 대책이라서 하나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경호 대상자를 우선시 보호하고 그 다음엔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안전 검칙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